화면을 계속 바꿔야 돼서 잠시만요. 됐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데뷔 이무종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예, 제품만큼 재미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품 강의를 좋아하고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알아서 맡기는 거 후회하지 않게 정말 잘해주셨죠. 제품을 사랑하는 만큼 비즈니스는 진행이 돼요. 자, 오늘 주제가 STP죠. STP가 뭘까요? 누가 사업 설명이래요? Show the plan, product, people, 그리고 마지막은 프로포즈요.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스폰서님은 함께 하세요. 자, 프로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쇼더 플랜과 프로덕트와 피플이라는 걸 우리 팀, 또 스폰서 라인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이제 프로포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게 프로포즈이기도 하죠. 프로포즈가 안 되면 진행이 잘 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플랜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들 뭐 회사 소개를 한다거나 현실 점검을 한다거나 그리고 어떻게 돈이 들어온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그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그렇죠.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전에 제품들을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많이 보셨는데 거기다 대놓고 플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흥이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흥을 떨어뜨리지 않는 찬물을 뿌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뜨거워졌잖아. 너무 좋다. 오늘 집에 가가지고 유산균 먹어야지. 오늘 집에 가가지고 냄비 닦아야지. 누구한테 가서 뭐 선물해야지. 선물 안 하면 안 돼. 내가 딱 그 샘플 가지고 내가 홀딱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회원들이 있어요. 자기가 다 끼를 안고 있는다? 죽어도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줘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막 뜨거워졌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릴렉스 시켜야 돼서 한번 뿌려야 돼요. 찬물을. 찬물을 확 뿌려보자고요. 자, 지나가서 여기까지 다 지나갈게요. 지나간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하면 그리고 도와주면 된다. 비즈니스는 정말 쉽단 말이에요. 제품을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그를 도와주면은 비즈니스가 돼요. 자, 이거는 다들 이해를 하시죠? 이해를 하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사람들하고 이제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얼마나 주냐에서 이 숫자가 잔뜩 나오니까 내가 얼마큼 받고 싶은지도 감을 못 잡고 그리고 이 숫자에 대한 강박증들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숫자는 다 돈이거든요. 지금 이거를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입이 얼마야? 또는 내가 한 달에 얼마 이상의 메인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라는 걸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 숫자를 풀어보지 않으면 감을 못 잡는다는 거죠. 숫자에 민감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인생은 다 숫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에 하나가 있어요. 인생 자체가 세일즈거든요. 우리가 아메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사업자분들이. 안 팔아도 돼. 그죠? 안 팔아도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를 안 팔아요? 왜 안 팔아도 된다라고 말을 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접근을 했을 때 싫죠.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접근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 사람이 싫어할까봐 두렵고. 그러니까 안 팔아도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팔고 매출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자, 써보고 자랑하고 소개한다고 했잖아. 먼저 첫 번째 내가 나에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판매를 해. 자, 나에게 판매하려면 내가 납득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을 듣죠. 그리고 경험을 한번 해봐. 그 경험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괜찮아. 반품해.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랑을 한다고. 자랑이 뭐예요? 너에게 이거를 추천하는 거잖아. 추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려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최경 리더님, 스무드 샴푸를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머리가 촉촉해가지고 쪽 가라앉으면 얼굴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는 볼륨을 쓰세요. 이런 것도 어쩌면 자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건 추천한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제품을 판매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판매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야. 내가 갖다가 판매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편의점을 해보셨겠지만 편의점에서 마진율 12% 나오면 내가 제품을 많이 사놓고 갖다가 파는 거잖아요. 그런 판매랑
판매가 되도록 만드는 건 좀 달라요. 이건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내 인생 자체가 항상 세일즈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세일즈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세일즈를 하는 거야. 나 스스로를. 내가 어딘가에서 뭐 자격증을 딴다? 그거는 자격증을 가지고 내 가치를 올려 나를 팔려는 거는 거잖아. 이 인생 자체가 세일즈인데 세일즈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공상 뭐 천것들 이러면서 이제 또 무시도 해왔고 천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다 보니까 전혀 못 배운 것들이 있어요. 세일즈 마케팅을 안 배웠어요. 근데 세일즈 마케팅에서 이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마인드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에게 내가 이 사기를 치는 거. 옛날에 중고차 사기 많았잖아요. 예, 중고차 그 몇몇 분들 때문에 중고차 인식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그리고 아메이도 마찬가지로 다단계처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았단 말이야. 이런 그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 그걸 먼저 제거시켜야 되고 관점도 바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략과 기획이 있어야 돼요. 자, 정확한 타겟팅 공략, 마케팅 이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저 세테니크를 이야기하면은요. 누군가가 타겟팅이 안 돼요. 타겟팅이 안 돼. 이건 이해가 필요한 거야. 타겟팅이라는 건 가령 이런 거죠. 아까 샴푸 저기 없었지. 샴푸라고 가정하자고요. 글로시 리페어 샴푸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글로시 리페어 샴푸를 얘기해야 돼.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스무드를 얘기해? 제 동생이에요. 돼지털이에요. 거기다 넣어놓고서는 볼륨 업을 얘기를 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어떠한 제품이 나오건 전체가 다 타겟팅 하는 게 있어요. 그건 홈쇼핑에서 가장 잘해요. 홈쇼핑을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이해는요. 이 마케팅 자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는 거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표현 스킬요. 표현 스킬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카피라이팅이에요. 카피. 이제 홈쇼핑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도 있어요. 아까 이제 기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스크래치 뭐 이렇게 전부 다 하나의 카피들로 이루어져요. 그게 각인시키는 말들이거든요. 그 있잖아 냄비 바닥에 이렇게 줄이 생기고 뭐 긁히고 이러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은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알아듣길 거부해요. 가장 먼저 들어온 한 단어가 앞에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이제 차혜경 리더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차혜경 리더님의 입은 옷을 색깔을 보지 마. 라고 하면 차혜경 리더 짚어서 눈 벌써 갔잖아. 색깔 보지 말라는데 왜 갔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가 어떤 거냐예요. 그거를 잘 찾으셔야 돼. 이게 카피라이팅이거든요. 그 화법이에요. 화법을 내 스스로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배울 수 있는 루트가 있죠. 가장 쉬운 루트. TV 보고 계시잖아요. 홈쇼핑.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화법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제스처를 하고 있는지 다 나와요. 그리고 관점도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관점 바꾸는 거에서 가령 더블 S라고 하자고요. 더블 S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이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카탈로그를 읽어? 14가지 비타민과 10가지 미네랄과 19종의 식물농 충분히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읽어요? 이 나름대로의 카피가 있어야 돼요. 핵심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핵심 포인트 가장 뭐죠? 식물 영양소. 그렇죠. 식물 영양소를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정리를 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우리가 요즘에 식물 영양소를 잘 못 먹어요. 밥상이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식물 영양소에 들어가 있는 그 항산화 성분들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배운 사람한테는 파이토케미컬이라고 그래. 근데 좀 못 배운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식물의 색깔, 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용어를 써요. 그것들이 DNA 손상 억제를 확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못 배운 사람 어떻게 알아듣죠? 그게 뭐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에 맞는 용어들을 최소한 2가지 이상으로 준비가 돼서 그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더블 X가 효과적이라고 인지할 수 있고 그가 먹어볼까? 네가 그걸 먹어서 이렇게 젊어졌구나.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더불어서 데일리라고 가정하자고요. 완전 다른 거죠. 가격이 거의 3분의 1 정도 돼요. 완전 다른 제품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게요? 그러니까 같은 종합 비타민이지만 표현 방법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소화도 잘 돼요.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저 차 안에서 갖고 다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 스킬이 있어요. 관점 자체가 제품 하나마다 전부 다 달라지는데 특히 고가 브랜드와 저가 브랜드가 마케팅 방법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아메이 제품 안에서도 각 제품마다 마케팅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에게 셀링 포인트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예요. 셀링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나에게도 설득이 돼야 되지만 내 주위의 지인들에게도. 이게 안 나오면 고객 확충이 안 돼요. 그리고 커스터머라고 그러잖아요. 커스터머. 고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전략을 세우면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차혜경 리더님한테 스무드를 쓰세요. 그러면은요, 차혜경이 머리가 이렇게 숨을 얼굴이 이렇게 커지면은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을 정확히 이해해.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돼. 제가 왜 차혜경 리더님을 이름을 언급을 할까요? 가령 성질이 까탈하신 이 바다 리더님을 언급을 하잖아. 그러면은 바다 리더님이 끝난 다음에 저를 이렇게 대편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 제가 여기서 이제 언급을 안 한다.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 이무종이가 나를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객을 100% 이해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잘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중에 하나가 거대 라이벌을 이기는 전략이 있어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나만의 전략을 세워라, 타겟팅 상품의 본질을 매칭하라,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자,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맞불 전략이에요. 가령 홈쇼핑에서 계속 뭔가가 유행을 이야기를 하죠. 유행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막 할 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메이는 그거 안 나와. 그런 얘기 꼭 해요. 근데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펴요.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한다고. 왜냐하면 안정성이 최고 중요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검증되기 전에는 안 나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해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나온다고, 뒤에서. 뒤에서 나온다고요. 그럼 뒤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메이 뒤따라가는 이러냐고요. 아니야, 맞불 전략을 펴야 돼, 그때는. 어떤 전략이요? 그거보다 얼마나 더 차별점이 있는지를 얘기해야 돼요. 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우리가 인류가 자기 맨손으로 쓸 수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이거예요. 엄청나게 세요. 그걸로 제가 토끼 자꾸 해봐서 알아요. 잘 돌려요. 그런데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조그만 놈이 덤볐단 말이에요. 골리앗이요, 크잖아요.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야. 근데 덤비면은 이슈가 돼요. 이슈가 되면 누가 가장 불리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바다 리더님이 농구단을 결성을 해. 여기 있는 분들만 가지고 농구단을 결성을 해. 그래서 재밌게 노는데 갑자기 여기 분당 그 대표단에서 게임을 하재. 게임을 하재. 할래요? 왜? 질 거 뻔한데? 그래도 해봐야지. 이게 필요해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질 거 뻔한데 왜 덤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홍보 전략으로 딱 올리잖아요. 이 전체가 다 떠요. 전체가 다 떠요. 그래서 거리에 올라가는 게요, 나보다 강한 상대에게 덤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슈화를 시켜서 퍼뜨려줘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점점 더 죽어요. 쟤는 세니까. 나는 약하니까. 이렇게 피해 다니면 나는 평생 뒤에 숨게만 돼요. 그러니까 나서서 하되 전략적으로 그걸 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만의 전략을 세울 때 할 때 이 홈쇼핑 같은 경우 그걸 진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서 아줌마들이 그러죠. 뭐 이렇게 그 통핏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한 그 아줌마 봐봐요. 지난주에는요 스키니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전주에는 이자핏을 얘기했었고 그 전주에는요 롱스커트를 얘기하고 있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홈쇼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제스처 하나하나 멘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찾아서 내 걸로 한번 만들어 보셔요. 남의 것을 내 걸로 갖고 오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타겟 상품의 본질 같은 경우 자 이제 장영준 사장님 무슨 색깔이에요? 자 핑크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색깔이에요? 또 남자구나. 죄송해요. 자 마트에 가면은 남자들은 샴푸라고 써 있어 사요. 립스틱은요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느낌이 완전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매트하고 글로시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장사님 못 알아들어요. 반짝거리고 안 반짝거려.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 마케팅이라는 거는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환경 만들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자, 이게 아티스트리 거예요. 아티스트리 있는 건데 그걸 갖고 왔어요. 느낌이 완전 다르죠. 제가 이걸 풀세트로 이렇게 전달을 막 해요. 풀세트로 갖다 보여주고 이렇게 다 뺏겨요.
다 뺏기는데, 자, 어떻게? 이름 봐봐요. 세러데이 피치. 이름이야, 색깔 이름, 세러데이 피치. 피치, 뭐야, 이거 피치? 그 밑에는요, 파이어 크래커 레드. 아니, 그냥 레드도 아니라, 불, 거다가 크래커의 느낌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 하나 짓는 것조차도요, 하나하나 전략 다 필요해요. 매칭이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누군가에게 상품의 이미지라든가 장점을 부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매칭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극대화, 관심 극대화가 있거든요. 관심 극대화에서 잠깐 이걸 볼게요. 자, 혜택을 줘야 돼요. 가장 많은 혜택. 보너스를 준다 그러는 게 이게 혜택을요, 주고 설명하는 게 사실은 보너스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하지만 스마트오더라든가 장수호는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설명하셔야 돼요. 가장 중점적으로 먼저. 그러니까 이번에 본사에서 9월 달에 프로모션 할 때도 PT 이상하게 30명 이상의 신규 회원 플러스 7명 이상의 장수 얘기했어요. 7명 이상의 장수. 이게 전략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그 소비자분은요, 떠나지를 않아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가 들어가야지 되겠죠. 되길 거고요. 그리고 상상되도록 해야 돼요. 제품의 사용 후에 제품의 기분 좋은 상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자, 기분 좋은 상상이 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제품, 최근에 나온 이 최적화 제품이 있죠. 썼을 때 어떠신지 다들 아시죠? 우리 아들내미 가는 소리에서 아빠 코가 안 걸려. 우리 딸내미한테 해보겠어. 아빠 화장이 잘 돼. 야, 누가 화장을 했어?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상상이 되고 설명할 수 있는 제품들 내가 먼저 써보고 고객의 언어로 설명해야 되는데 고객의 언어는 전문 용어가 아니라 그가 상상이 되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이고 리얼한 묘사라는 게 있어요. 가령 로또 있어요. 로또 얼마예요? 5천 원. 5천 원. 왜 사요? 혹시 몰라서, 그죠? 혹시 몰라서 사는데요. 로또 인적 1등에 당첨될 확률이 680만 분의 1이래요. 로또 세 번, 아니, 번개 세 번 맞을 확률보다 적대요. 680만 분의 1. 그런데, 암의 공이라는요, 3명 중에 1명이라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 여기 3명이 있으면요,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우리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3분의 1은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 대비를 하는 게 나아요? 지금 680만 분의 1 로또 사는 게 나아요? 그죠? 암 대비를 하는 게 낫죠. 이게 보험 판매할 때 쓰는 수법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해보자고요. 로또를 일주일에 두 개씩, 일주일에 2개씩만 사봐봐. 장난 아니거든. 로또에 살 돈으로 차라리 더블로스를 먹으라고. 여기 이제 보험에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고객 언어로 이야기할 때 공감 유도와 타겟 설정 잘하기인데, 자, 가령 무슨 생각이 드세요? 송현 리더님, 본인 생각 났구나. 어머나. 무슨 생각 드세요? 뭘 권하고 싶어, 뭐를? 뭘 권하고 싶냐고. 에? 유산균 권하고 싶어요? 그럼 유산균을 어떻게 해요? 이거 먹으면은 가장 실수하는 게 이거죠. 카talog에 써있는 거 이걸 읽는 거지. 검증된 독자적인 포뮬러를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100만 마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가장 실수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이거 얘기해봐야 안 들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위에 사진이 있어요. 자, 그 변비약 선전 보면은 오 이거 뛰어가잖아. 이런 거죠. 가장 쉬운 표현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산똥. 이거 먹으면 산똥.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가장 편안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제품 풀네임을 얘기해. 밸런스 2인 365. 안 들어먹어요. 그가 원하는 용어를 써야 되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막 급하게 이게 원래 1시간짜리 강의거든요. 1시간짜리 강의인데 제가 막 급하게 막 해왔어요. 세일즈를 제가 오늘 왜 이야기했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준비를 하라고 서현순 리더한테 딱 얘기했어요. 서현순 리더가 어저께 1시간 반 잤어요. 처음에 원래 저분은 앞에 뭐가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을 좀 설쳐. 그 와중에 모기랑 싸웠어요. 저도 같이 싸웠어요. 어제 밤에 마지막에 생활도 자꾸 잤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반밖에 안 잤어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이 제품을 전부 다 놓고 그러면 이 제품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고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나에게 판 제품을 누군가도 좋아해줘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좋아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에서 플랜, 돈을 어떻게 줘요?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는요, 우리는 소비자 마케팅 하는 회사잖아요. 아메이는 소비자 마케팅 회사예요. 다단계 판매원이 모여있는 판매 주체 회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소비자가 소비자를 만드는 거야. 전문가야? 전문가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서현순이다가 전문가적인 용어 썼나요? 안 썼어요. 안 쓰고 본인 생활 안에 있는 얘기, 본인이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써보고 싶어지신 거거든요. 그게 세일즈예요. 나 스스로가 세일즈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세일즈에 대한 벽을 완전히 깨야 돼요. 누군가한테 판매한다라는 거를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사기친다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걸 먼저 배우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준다. 그게 세일즈 마케팅이다. 이걸 배워야 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강석도 인더님께서 하실 텐데요. 마무리 하시기 전에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린다면 오늘 출석부 안 쓰셨잖아요. 나가시기 전에 좀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홀 레이비오 강석준입니다. 네, 너무 멋진 제품들. 야, 오늘 제품 강의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네, 너무 이렇게 멋진 제품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들 두려워하는 세일즈에 대한 어떤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잘 풀어주셔가지고 오늘 강의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보다 먼저 돼야 될 거. 우리가 성공을 간절히 원해요. 근데 성공하려면 먼저 성장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시작할 때 이은하 리더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꿈꾸는 게 있어. 현실은 이래. 그 갭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곳에 내가 가고자 할 때 내가 성장해 가면 그 갭이 좁아지겠죠. 이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장하려면. 예, 성장하려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갭을 내 꿈과 현실 사이의 이 갭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갭을 좁혀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발동해야지 그게 가까워지면서 마침내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어떤 게 먼저 생겨요? 에? 두려움이 생겨요. 왜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죠? 응? 실패, 거절, 두렵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길 두 갈래로 갈려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쓰라리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길이 갈라지는데 한 길은 집착하는 거예요. 내 성공에 대한 집착. 쓰라려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난 그래도 갈 거야. 라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 그 길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상처를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집착은 두렵지만 앞으로 가는 거야. 이 두 번째 길은 두려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거절을 내가 품어 안는 거야. 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어느 길을 더 잘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을 많이 좋아했어요. 야, 아픈 거 당연한 거야. 그냥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냥 앞으로 가. 라고 하는 거를 전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져요. 주변에 뵈는 게 없어.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내 앞에 있는 고객이 어디가 불편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유가 없어지고 계속 그냥 앞만 보고 외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은 괜찮은데 내일이 시험이야. 요건 괜찮아. 근데 이게 한 달, 1년, 10년 가니까 어떻게 되죠? 내 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거기서 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까? 훨씬 더 여유가 있고 탄력성이 있는 거죠. 그 선택의 길에서 두 번째를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도 그냥 그 옛날에 하던 버릇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를 제가 잘했잖아요. 공부하는 거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이거는 집착만 해도 되거든요. 이게 참 버릇을 없애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 내가 실패하거나 거절받거나 좌절하거나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가 겪을 때 나를 따라오는 파트너들의 그 어려움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내 고객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쉽지가 않아. 자꾸 습관이 나와. 응? 근데 이게 좀 폭넓게, 여유 있게 하지만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원래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박경자 주재호 리더님께서 계셔야 되는데 이미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끝 마무리에 이제 우리 오늘 컨벤션 있잖아요. 내일 거기에 이미 가 계세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통화했는데 해운대 걷고 계시다 그러길래 연례 때처럼 유성구에 이렇게 아파트 주변을 돌고 계신가 했더니 해운대 바다를 걷고 계시더라고요. 똑같이 걸어도 장소에 따라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스폰서님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또 강의도 너무 멋져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함을 제가 전달 이미 드렸고요. 오늘 미팅 여기서 마치고 또 한 걸음 더 성장해서 한 계단 더 성장해서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나가시